안녕하십니까. 2025년 6월 29일 일요일입니다. 코패스 정치 정보 채널에서 오늘은 청주회 간첩 서욱 방산회사 하나 접수,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윤석열의 자작 계엄령의 뿌리가 바로 경계과학화 카메라 장비의 강제 철거 사건입니다. 경계과학화 카메라 장비의 철거 내용은 간첩 문재인이가 청주회 서욱 전 육군 중장 합참에 근무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서욱 중장에게 9.19 남북회담 준비를 시킵니다. 그리고 그 공로로 육군 참모총장에 임명해가지고 바로 휴전선과 동서남해 해안선 주요 군기지에 설치하는 감시 과학화 장비 카메라를 구축하는 사업을 맡긴 겁니다. 서욱이는 군납을 하던 카메라 납품업체를 다 배제시키고 교통신호기를 생산하는 카메라와 전혀 관계없는 회사를 지정해서 수의계약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이런 장비를 도입하게 되면 안보사령부의 보안 검열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납품한 카메라에서 백도어와 멀웨어가 나왔고 그 IP 주소가 북경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서욱이가 육군 참모총장의 직위를 이용해서 강제 납품을 시켰고, 당시 안보 점검을 했던 안보사령관을 아랍에미레이트 대사로 내보내서 ADD에서 대량으로 훔쳐다가 아랍에미레이트에서 방산 사업을 하고 있는 내용을 쉴드를 치는 그런 임무를 부여하고, 서욱이가 설치했던 카메라들은 2024년 7월달부터 10월달까지 전부 다 철거됐습니다. 감시 정보가 실시간으로 북한과 중국으로 넘어간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철거한 거고, 그때 본 유튜버가 고성 GP를 통해서 남하해가지고 문재인 난수방송 날짜 조작 사건을 진두지휘하는 것을 제가 유튜브 영상으로 계속 폭로를 하면서 여의치 않게 되니까 다시 재월북을 했던 그 사건이 빌미가 돼가지고 완벽하게 그때 들통이 났는데 국정원이나 안보사 이런 데서 덮어버린 겁니다. 일단 국방부 장관 서욱과 30의원이 국회에서 나누는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출동한 이 병들이 이거는 기기의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서버와 장비가 이게 시차가 안 맞기 때문에 동기화 시켜야 되는 거 그거 알고 있죠? 예. 동기화 시켜야 되는데 출동한 애들이 이게 동기화 시키는지 몰랐다고 얘기하잖아요. 장비 작동법도 모르고 지금 출동하는 겁니다. 안 돼 있으니까 이걸 동기화 시켜야 된다는 걸 모르고, 그래서 4번 36초가 이게 놓친 것 아니겠습니까? 그거잖아요. 제대로 인지하고 그거를 다시 돌려봤을 때, 시스템을 다시 돌려봤을 때, 아, 이건 틀림없이 넘어갔다, 조치를 하자, 이렇게 됐으면은 상황이 또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출동한 애들이 이게 장비 작동법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이 상황이 벌어진 것 아닙니까? 두 가지 이유입니다. 이게 기기 자체가 문제가 있다. 왜 동기화 해야 되느냐, 꼭. 그러나 동기화 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감시 장비도 동기화하고 서버도 동기화하고 둘 다 동기를 하루에 2번씩 동기화한다면요. 예. 이걸 해야 되는데 출동한 애들은 이걸 몰라요. 동기화해야 되는 거지.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보고받으셨죠?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제 장비가 여러 가지 장비 중에 하나가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장비 동기화만 하고 서버 동기화를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예, 서버가 이제 메인 서버하고 저장 서버가 있는데 그 메인 서버를 동기화를 했는데 저장 서버를 누락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비하는 줄 몰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얘들이 지금 장비를 어떻게 다루는지를 제대로 숙지하지 않고 있다는 걸 정확한 증거 아닙니까? 교육이 어떻게 됐냐 이거예요. 국방위 소속 30의원도 아주 자세하게 알고 있습니다. 간첩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들. 그런데도 서른이는 이거를 신고하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다가 서욱이는 이재명 큰아들이 탈영을 한 거를 덮어줬던 장본인입니다. 통합병원 인사규정 5호에는 장병이 입원을 했을 때 관계 부대는 15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보내야 된다, 이렇게 돼 있고, 6호에는 서류를 보내지 않았을 경우는 강제 규영 조치를 취한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욱이는 이재명 큰아들은 잘못이 없고 자대인 공군부대에서 서류를 안 보낸 게 잘못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재명이가 대통령 출마를 하게 만들어준 장본인입니다. 그리고 5.18 때 전사했던 계엄군을 전부 순직으로 조치했습니다. 강등한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5.18 진압군은 북한군 총에 죽은 겁니다. 북한군 총에 맞아 죽고, 북한군 대검에 찔려 죽고, 북한군
돌멩이에 맞아 죽고 북한군이 쏜 90mm 무반동 총에 맞아 죽고 북한군이 매설한 대전차 지뢰, 대인지뢰에 밟아서 죽고 수류탄 공격으로 죽었는데 이게 어떻게 순직입니까? 이런 소고기가 한국 최대 방산회사인 하나의 사장급으로 입사를 했다는 겁니다. 문재인이가 대통령이 됐을 때는 타이를 그렇게 접수해서 상당액을 빼낸 걸로 알려져 있고 그 돈이 북한으로 간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최대 방산회사인 하나에 이재명이가 강제로 입사를 시킨 겁니다. 명분은 수출 촉진을 위해서 경험이 있는 국방부 장관 출신을 영입했다 이렇게 하지만 간첩이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겠습니까? 이 사실들은 곧 미국에 다 통보가 돼서 앞으로 하나도 방산 수출하는 데 지장이 많을 겁니다. 우리 같은 애국 단체에는 이런 짤이 동전 하나 안 보내주는 김승현이가 간첩들이 이야기하면은 척척 들어주는 걸 보면은 과거의 아시아 자동차와 진배가 없는 상황을 지금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는 한국 방산업체로서 많은 첨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는 공개적으로 서욱의 손을 거쳐가지고 죄다 중국으로 넘어가서 중국 무기의 성능을 높이는 데 사용해서 미국에 대항하는 역할을 하나가 할 겁니다. 그리고 이와 유사한 사례가 과거에 214급 잠수함을 건조할 때 현대중공업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의 수중 전력이 높아지면 북한한테 굉장히 불리하기 때문에 청주회에서는 현대중공업 상무를 방사청장으로 임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214급 잠수함 사업단장은 원래 잠수함 함장들이 맡아야 되는데 배라고는 수상함도 타보지 않은 해군 보안사 출신을 사업단장으로 임명해서 대령으로 승진시킵니다. 그리고 잠수함이라고는 제대로 만들어보지도 않은 현대중공업에 이걸 다 맡깁니다. 그때 남북 축구회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현대중공업 임직원들이 배 주요 기밀서들을 북한에 제공했다. 이런 이야기가 확실하게 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214급 잠수함은 가동률이 굉장히 낮고 심지어는 부품이 없어서 몇 년씩 작전을 나가지 못하는 잠수함도 있고 심지어 작전을 나갔다가 예인선에 끌려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잠수함이 예인선에 끌려서 들어오는 경우는 굉장히 희귀한 사례입니다. 이제 한화가 어떤 모습으로 바뀔지 우리는 주시해 보면서 이 사실도 고스란히 미국에다 전달될 겁니다. 육사 출신들은 이런 행위를 간첩 행위다 이렇게 지금 비난하지만 간첩 행위를 국정원이 하고 있고 국방부가 하고 있는데 국민이 신고라면 신고를 묵살하는데 그럼 북한에 가서 신고합니까? 중국에 가서 신고합니까? 당연히 미국에다 신고하는 게 맞습니다. 반미 데모를 하는 것도 미국 CIA에다 신고를 하는 판국인데 국가 기밀이 송두리째 넘어가는 거를 국정원이 접수를 안 하고 국방부가 대꾸를 안 하고 국가안보수사국은 들어갈래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나오래도 안 나오는데 그러면서도 청청모를 간첩이라고 지금 모함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